기업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제국의 비밀 제3편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아마존 이펙트입니다. 부제로는 경쟁하다 망한 기업이라 적혀 있는데요. 아마존 이펙트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지금 그림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아마존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거의 뭐 지구를 씹어먹고 있죠. 이 정도가 돼야 진짜 역사상 이런 평가를 받은 기업이 있었나요? 저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존은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기업들한테 공포의 대상입니다. 만약 아마존이 진출한다 이런 소문만 나도 그 기업의 주가가,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아마존과 경쟁하다 망한 기업들, 그 대표적인 업종별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 세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업체는 보더스입니다. 미국의 그 한 3위 정도에 해당되는 서점 기업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서점 기업이 있습니다. 이 보더스는 1971년도 대학가에서 중고 서적을 팔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는 509개의 대형 서점과 169개의 중소형 서점을 보유한 진짜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서점 업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죠. 네. 이러한 보더스 기업도 결국은 이 아마존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마존 때문에 망했다 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보더스의 몰락에는 아마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보더스의 전략적인 어떤 그 패착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어떤 신호탄이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2001년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겁니다. 사실 2001년 하면 이제 인터넷 상거래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죠. 그때는 벌써 아마존이 94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200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아마존의 그 위력이 나타나는 시기였는데, 보더스는 이러한 온라인 판매를 아마존에 의존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결정은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만, 아마존에게는 시장 확대의 절호가 기회가 되었고, 보더스 입장에서는 핵심 고객들의 고객 정보를 전부 다 아마존한테 넘겨주는 그런 패착을 범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나중에 보더스는 알았죠. 근데 그 안 사실이 벌써 2008년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체 온라인만 이제 판매 구축에 나섰는데, 2008년이면 아마존의 그 사세가 무기승천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보더스로도 그때 벌써 온라인 판매만 구축은 시기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로도 해지 못할 정도로 또 오히려 막대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되면 보더스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기업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벌써 이 부채가 5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보더스의 실패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패착이 있죠. 첫째는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는 점. 하긴 2000년 초였으니까 인터넷 시장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유통망을 잠식한다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느낀 바가 있어서 두 번째 나선 그 전략이 바로 전략적 제휴를 갖다가 아마존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이 두 가지 패착이 결국은 보더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사실 그 오프라인 서점 업계에는 보더스만 아니죠. 미국의 대표적인 2위 기업인 반제인 노블도 결국은 2009년 6월에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은 한 6억 8,30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는데요. 결국은 이 아마존의 등장은, 아마존의 최초의 등장 인터넷 서점이었으니까요. 인터넷 서점이었으니까 아마존의 등장으로 미국의 2위, 3위 업체가 결국은 그 위력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아마존 이펙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토이저러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장난감 유통업체였죠. 이러한 세계 최고의 장난감 제조 유통업체가 어떻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예, 참 아마 이해 못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저러스 기업은 194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 창업주는 이제 찰스 니자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초는 이제 어린이 가구 매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뒤인 한 58년경에 대형 슈퍼마켓형의 장난감 전문 매장인 토이저러스를 이제 그때 최초로 오픈을 했죠. 그래서 토이저러스의 전성기는 바로 80년대와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오기 전이었죠. 20세기 마지막 전성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전역에 한 700여 개, 해외에 한 9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2007년에 롯데마트와 제휴를 맺어서 한국에도 이제 진출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80년대 90년대는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장난감 최고의 유통업체였습니다. 이런 세계 최고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시작은 역시 보더스와 같이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토이저러스도 인터넷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나름대로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만한 그 수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어떤 그런 인터넷망을 구축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당시에 인터넷상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좀 쉬운 방법을 택했죠. 그게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독점적인 계약을 아마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이 토이저러스 제품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 계약을 맺었는데 2003년경인가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이 계약을 위반을 하게 됐죠. 토이저러스의 어떤 제품군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다른 그 장난감 업체의 제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토이저러스는 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결국은 토이저러스가 소송에는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이 시장 전반에 이 어떤 주도권은 결국은 아마존한테 뺏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이 토이저러스도 보더스와 같이 2006년도 경에는 자체 온라인만 판매에 구축이 나섰지만 똑같이 벌써 늦었죠. 시기적으로. 그때는 벌써 아마존이 시장을 공고히 지배하고 난 뒤여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투자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토이저러스의 어떤 이 몰락의 두 번째 결정타는 바로 월마트죠. 월마트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오프라인의 강자가 월마트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 토이저러스를 저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저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거인들한테 공격을 받았죠. 온라인 쪽에서 아마존, 오프라인 쪽에서 월마트. 그런 가운데 결국은 뭐 2005년도에 사모펀드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비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9월에 이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요. 그 파산 신청하는 당시에 부채가 52억 달러에 달했답니다. 사실 52억 달러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2018년 3월에 가면은 미국 내 전체 한 700개 매장이 있는 전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하면서 미국에서의 그 토이저러스의 운명은 대단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매장 900개는 지금도 계속 영업 중이죠. 영업 중이어서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몰락의 서말이 인터넷 시장의 도래와 그리고 그 인터넷 시장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라는 이 인터넷 거인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게 어떤 실패의 결정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업체는 나디오색이라는 업체입니다. 아마 생소한 업체의 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나디오색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곳입니다. 가전제품 양판점이죠. 그래서 이 나디오색은 사실 1921년도에 이제 세워진 기업입니다. 시오도와 밀턴 도이미치 형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2003년경만 해도 미국 내 6,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업이익은 뭐 2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초우량 기업이었죠. 사실 그 2003년도에 6,000개 이상의 체인점과 영업이익이 2억 2천만 달러라 그러면
그 당시 아마 아마존보다 더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업체가 결국은 망했어요. 이 나디오스액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판점이다 보니까 뭐 전자랜드나 하이마트 같은 양판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제조한 제품은 없죠. 어차피 업종 자체가 완벽하게 이 아마존하고 겹치는 겁니다. 근데 2000년도 이후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 시장을 통하면서 유통비용이 아주 많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아마존 같은 그런 유통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나디오스액은 그 경쟁률을 점점 이래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업체 또한 나디오스액 업체 또한 인터넷 시장을 너무 좀 과소평가한 거죠. 그래서 뭐 이분들이 제조업체였다면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아마존 같은 인터넷 유통업체와 어떤 판매 구조가 똑같아서 완벽한 경쟁 대치점에 있는 경쟁업체였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뭐 그 결말은 예정돼 있었죠. 사실은 뭐 언제 올 것이냐가 시기의 문제였지 나디오스의 어떤 몰락은 사실상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15년도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결국은 헤지펀드 스탠다드 제너럴이라는 헤지펀드에 1700개 매장을 넘기면서 실제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 세 개 업체의 몰락 삼아 보더라도 2000년도 이후에 아마존의 그 위세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아마존의 존재 때문에 이 세 개 업체가 모두 망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일단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인터넷 강자가 등장한 게 결정적인 결정타였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2000년 초만 해도 20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만 해도 이 세 개 업체 전부 다가 아마존 같은 그런 인터넷 그 판매망을 구축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대세를 흐름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한 거죠. 완벽한 어떤 경영상의 전략적 미스가 같이 맞물려 간 겁니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그 거인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거인이 성장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전혀 이쪽 오프라인 강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건 완벽한 경영진들의 전략적 미스입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점이 결합이 되면서 이 각 분야의 어떤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몰락을 재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